예. 요즘 이제 이 정부 조직 개편 이걸 보면서 말이죠. 딱 5년 전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행자위원장으로 한나라당하고 이 정부 조직 개편안 가지고 막후 협상을 했었는데 당시 이명박 정권은 자금 정부를 한다고 그래서 장관 수줄인데 그렇게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진 해수부, 과기부 말고 통일부, 여성부도 없애려고 그랬고 청와대도 뭐 굉장히 슬림화한다고 했다가 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노무현 정부 때보다 청와대 수석하고 비서관들 숫자가 더 커지대요. 더 커지고 과학기술부는 뭐 나중에 장관급도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고 이번에 가령 나는 이 박근혜 당선인이 뭐 이명박 정부 때 잘못돼서 없앴던 해수부나 과기부를 부활하겠다 공약을 했고 뭐 그 정도의 조직 개편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조직 개편안 하나도 없었어요. 김대중 정부로부터 승계니까. 이번에 이명박 정부로부터 승계 아닙니까? 같은 당이 또 집권을 한 거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해야 새 정부가 뜨는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이랬을 때 우리 국가의 대외 공신력이나 이런 데 주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치 않고 하는 게 참 안타깝고요. 우리 김성환 장관은 이거 통상 떨어져 나간다고 할 때 외국에 계시다 급하게 들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전에 이게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걸 좀 아셨더랬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태호 본부장도 전혀 모르셨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 때의 공약집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선 공약집 346페이지에 정부 조직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 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 이거 뭐 되자마자 이게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하는 당선인이 공약집에 나와 있는 말을 지금 이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 이게 공약집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한 거죠. 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이라고 하는 이 공약을 지금 완전히 어긴 거죠. 지금. 외교통상부하고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더군다나 아까 우리 박태호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직영부 쪽의 입장은 이쪽이 통상이 외교부에 가 있으니까 전문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전문성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문성인데 제가 보기에 저쪽 전문성은 아까 말한 뭐 대외경제 조정회의인가 뭐 이런 걸 거쳐서 의견 수렴을 그때그때 현안하면 되는데 이 외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그건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단련과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글쎄 또 이러는 것조차도 또 우리 상임이 또 이기주의라고 그러대요. 외통위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고 직영일 사람은 또 그쪽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난 내 상임위가 서로 그쪽에 있더라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쪽이 이 대외 통상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오랫동안 갖춰야 될 전문성을 갖추는 게 그건 하루아침에 갖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때 각 부처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교섭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리 난 생각을 해봐도 이걸 도대체 띄어서 그걸로 가는 게 필요한 부분인가 필요한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말씀들을 해주셔서 다시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환 장관님은 이번에 왜 1월 말에 라이베리아가 다녀오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북핵 위기가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을 때인데. 네네. 그래 가서 뭐 연설 끝나고 나니까 기자들 질문도 보니까 맨 북핵 문제만 가지고 물어보던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출장이 불가피한 거였습니까? 예, 제가 1박만 하고 다녀왔는데요. 이미 유엔 관련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관한 포지션을
입장을 하기로 연설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접 가지 않으면 연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누구를 보낼 수가 없어서 바로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도 뭐 다 됐고 사실 유익 장관 계시면은 그 초대 대통령 실장을 지내시고 또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하신 분에게 있어서 비핵 개방 삼촌으로 대표되는 그 대북 정책의 지난 5년간에 대한 솔직한 좀 소회를 묻고 싶었는데 뭐 이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차관께 그럼 지금 지난 5년간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소회를 한번 좀 말씀을 해요. 보시죠. 네, 차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할 당시에 북한의 핵 문제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해서 악화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상당한 관심과 정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런 우리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하지 않고 상당히 반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1차 핵실험이 있을 때 완전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퍼주기 해가지고 핵실험했다고 난리들 쳤는데 말이죠.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나라당 모두가 나서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야 한다. 또 당 대표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 정부는 대북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공식 선언해야 하며 통일 안보 라인 책임자를 전면 교체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사업도 즉각 중단하라.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선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했고 또 한 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퍼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2차례나 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제 통일부 장관 물러나라든가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는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관이 아마 마지막이 아닐지 몰라도 내 장관이 계시면 장관께 마지막 물러나면서 좀 명심하시라고 충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유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 질의로 종례가 된 이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